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도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내려가더니 결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장중 고려아연의 하한가 소식이 하방 압력을 가했죠. 유중이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AI 소프트웨어와 같이 실적주들로 수급이 옮겨갔는데요. 정신없는 하락장 속에서도 경영권 분쟁이란 키워드와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안에서 활발한 순환매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수급 안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또 챙겨가 볼 수가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정리부터 시작해서요. 내일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함께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도 함께 마무리를 해주실 바로 정진학 전문가님 모셔봤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대표적인 매매법이죠. 이른바 골드라인 기법을 가지고 매매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노하우까지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녹여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이 골드라인 기법을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케어 도와드렸는지 그 결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를 통해 4종목 추려와 봤는데요. 일단 적게가 30%, 많게는 100%에 다다른 상승 탄력까지 단 기간 안에 뽑아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한올바이오파마, 펜트론 같은 경우는 목표가 달성해서 수익의 맛도 챙겨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또 기억하시겠지만 샤페론, 대봉 LS와 같은 종목들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들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코멘트도 챙겨보면서 앞으로 이 종목 외에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유망하게 담아볼 수 있을지 그 해답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에도 생방송 공략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종목들의 장중 가이드는 어떻게 챙겨볼 수가 있을까요? 2가지 방법 오늘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일단 첫 번째 QR코드 촬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그 영어로 된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이 방법 외에도 문자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정진학 딱 3글자 입력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방법 자유롭게 7시 50분 안에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오늘의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방향성도 찾지 못하고 있는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하루 마무리해 주실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인사부터 또 나눠주실까요? 네, 그날 이제 강한 종목 위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해나가고 있는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거래대금 코스닥 기준으로 5조가 채 안 터지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었고, 하지만 이제 또 비가 오고 하면은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있듯이 우리 주식 시장도 언젠가는 또 햇빛이 드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 또한 베팅해 볼 만한 종목을 좀 기다리고 상황을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최근 시장을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물리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날 이제 종목들을 뭐 사고 이제 파는 최대한 뭐 하루 이틀 안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또는 단타의 전략이라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일컫죠. 그래서 뭐 단타에 대한 전략은 이제 공방에 오시게 되면은 같이 제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오셔서 이야기 나눠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을 위주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이런 강한 황소 같은 종목을 이제 트레이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주도주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위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조금 멀리 봤을 때도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말미에도 괜찮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 이제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 도와드렸는지 같이 보시게 되면요. 일단 9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이오주들 위주로 좀 공략을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페론부터 해가지고 뭐 한올 바이오파맛, 뭐 펜트론은 이제 반도체주죠. 그래서 대봉에리스도 바이오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9월 초중순에 좀 많이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초반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을 때 펜트론이라는 종목 이제 따로 또 같이 한번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와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를 잘 달성을 해주었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기간 대비해서는 뭐 괜찮게 상승을 해주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독 이제 9월 달에 바이오주들을 좀 많이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9월 뭐 중순쯤에는 바이오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락세나 횡보세를 멈추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그에 맞게 좀 차트적으로도 움직임이 괜찮아서 공략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여기에서 방송 공략해 드려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바라봤던 어떤 5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잘 달성을 해준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위치가 이 주가가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런 41,200원 정도가 그래도 중요한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했던 이 양봉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의 추가 흐름을 이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는 이 양봉의 이제 시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바라보시면서 이 종목의 추가적인 흐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한 이제 코멘트는 하단에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장중에 혹시라도 인사이트가 생각이 나게 되면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좀 우량한 2조 정도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주봉으로 놓고 좀 멀리 차트를 보게 되면요. 여기 이 박스권을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 후에 이제 눌림에서 제가 눌림목 활용해서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 작은 하단의 박스권이 이제 앞에서 보이시게 되는 여기 이 하단에 여기 박스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박스권의 상단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눌리더라도 차후에 돌아나갈 수 있는 2차 파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목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바이오주에서 그래도 꽤나 9월 말쯤에도 그렇고 괜찮은 흐름을 이제 보여줬었기 때문에 10월 초에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단기 매매 선인 이 노란색 선을 활용해가지고 보게 된다면 노란 선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매수의 근거로 삼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에 바로 뭐 플러스 10% 이상의 어떤 상승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인 뭐 3%에서 익절하시고 나머지만 조금 더 위로 바라보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 볼 수가 있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무료로 다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이 끝나고 오셔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슈팅이 나오기 전에 노란색 선을 이제 돌파를 하는 흐름이 먼저 연출이 된다라는 점을 인지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이제 흐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펜트론도 제가 여기에서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다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시장에서 많은 부각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날 이제 뉴스가 나와주면서 조금 상대적인 어떤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었었는데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와주었죠. 뭐 전략적 외국의 어떤 전기차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다라는 뉴스를 이제 10월 23일에 띄우게 되면서 약간은 강력한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어떤 강한 불꽃 상승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캔들이 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데서는 분할 매도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조금 더 적당하게 생각을 하고 종목들을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 돌파 전에 이런 위치에서 잡는 거를 조금은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 전에 뛰기 직전에 있는 종목을 좀 캐치를 해내는 그런 시야를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야적인 부분과 급등주의 형태에 있는 종목들도 제가 장중에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 찍고 공부방에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펜트론 같은 경우에 주봉상 보시게 되면 이 기나긴 어떤 하락 추세를 여기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려냈기 때문에 어떤 상방에 대한 의지가 좀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어떤 큰 주체들의 의도나 의지가 무엇인가를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 종목을 핸들링을 하고 싶어 하는가, 큰 손들이 그거에 좀 입각을 해서 많이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당연히 재료적인 부분도 우리가 확인은 해줘야겠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만으로는 좀 해석하기가 힘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가 붙어줘야 시원한 이런 슈팅도 나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런 데서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보력이 빠른 어떤 큰 손들에 의한 매집이 선취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이제 봤었고요. 그리고 주봉상 우리가 주봉의 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요. 이 주봉상의 20선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선을 여기서 이렇게 위로 안착해주는 이 흐름이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괜찮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어떤 차후의 이 펜트론에 대한 흐름은 이 라인 있죠. 여기 보시게 되는 여러 번 이제 지지를 받았었던 부분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지만 저항선을 여기서 이제 뚫고 나서 종가상 이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만들어 주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돌아갈 어떤 여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N자로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되돌림을 주고 돌아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어떤 이 박스권의 횡보 형태를 만들다가 나중에 차후에 뭐 슈팅을 주는 이런 흐름도 연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대응을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펜트론에서는. 그래서 뭐 손절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런 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타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평단가적인 부분에서 좀 유리하게 이제 트레이딩을 구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좀 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이제 받았었던 이 10월 7일 날의 흐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 선, 이 골드 라인 밑에 있다가 이런 데서 돌파했었을 때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단타에서의 어떤 적정 수익률의 3% 값은 주고 나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익절의 타이밍은 충분히 주고 나서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서 공략을 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플러스 뭐 한 3% 정도의 어떤 익절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절반 정도는 보통 이제 3% 구간을 줄 때 이제 덜어내고 나머지만 좀 보는 어떤 성향이 있는데요. 여기서 3%를 찍고 추가 슈팅이 없이 만약에 다시 내 매수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본전 청산에 대한 본전가 청산으로 손실 없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팅 값을 주고 내 매수가에 다시 오게 된다고 하면은 뭔가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손실 없는 트레이딩을 좀 구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잃지 않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보면 기회가 왔을 때 그만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는 사실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잃지 않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두고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월 23일에도 이제 노란색 선을 이제 돌파를 해놓고 이런 슈팅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슈팅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노란 선 위로 이제 올려놓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QR 찍고 오셔가지고 단타 단기 매매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기준선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페론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잘 상승을 완벽하게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 90% 정도의 어떤 상승값을 또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상승할 때 장대 양봉을 잘 뽑아낸다라는 그런 어떤 이 종목의 특성이 또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장대 양봉을 잘 뽑아주는 그런 종목에서 단기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우리의 매매 승률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 대한 위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에서의 어떤 일봉은 사실 이 어떤 종목의 얼굴이다라고 얼굴 또는 뭐 성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일봉이기 때문에 일봉의 어떤 흐름을 잘 관찰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어떤 식의 핸들링을 이 세력 혹은 주포가 해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힌트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시원하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 매매 전략으로 충분히 우리가 요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노란색 선 이제 돌파했을 때 이런 데서 이제 매수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10% 이상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분할 익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노란색 선에 대한 부분은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공부방에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샤페론 같은 경우에 주봉상 제가 당시에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꽤나 큰 폭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고점들을 이었을 때 하락 추세를 여기서 꽤나 강했던 어떤 거래 대금을 이제 동반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려놓게 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추세 반전에 대한 어떤 신호다라고 이제 MSS라고도 줄여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반전에 대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이제 횡보하다가 다시 돌파하는 여기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박스권의 어떤 돌파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스권의 돌파 형태. 그래서 돌파하면 눌렸다가도 돌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9월 24일에 뭐 이런 타점에 대한 예시도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대봉 LS도 이제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끝까지 한 번에 상승을 해가지고 뭐 50% 정도 잘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이 구간에서도 이제 이거 대봉 LS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차후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비만 치료제 테마에 있어서 1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 찍어준 다음에 좀 깊게 눌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박스권이 이 정도 크기인데 주가를 이 정도 슈팅을 주고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매집을 했으면 못해도 요 크기만큼 위로는 다시 한번 뻗어나가 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주봉상 보시게 되면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여기서 이만큼만 해놓고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고 이거 지금은 이제 밀리고 있지만 조금 더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공략을 이때 당시 도와드리고 요만큼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와 주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기에서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었을 때도 이 종목의 이제 특성을 보시면요. 자, 강하게 한번 뽑아줍니다. 그리고 눌릴 때 거의 전저점에 가까운 위치까지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종목의 특성인 걸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차트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제 앞에서 한번 이렇게 성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누르게 되면은 좀 끝까지 여기 전저점 부근까지 세게 누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 손절 잡고 버텨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는 중요한 라인은 이제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도주, 대봉에르스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주도주이지 않습니까?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한창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제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을 저는 좀 공략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단타로 대응을 할 때도 이제 이런 종목을 좀 공략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에 대한 인사이트도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방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봉LS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 이제 돌파했을 때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매수의 근거로 잡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은 이제 전저점 이런 데가 되겠죠. 혹은 이 골드라인 돌파봉의 어떤 시가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10% 이상 또 상승값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뭐 분할 매도하면서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은 주고 나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가 매수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는 그래서 항상 이제 일단 3%부터는 이제 분할로 익절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저항대라던가 일봉상의 저항대를 활용을 해서 목표치를 잡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3%부터 분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대응으로 해나가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일봉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절대적인 이 숫자에 대한 익절값을 이제 목표값으로 잡고 대응하시려면은 초보자들이나 뭐 중수 이하이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 때 먹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은 항상 옳다라는 말처럼 줄 때 잘 익절을 하신다면은 뭐 꽤나 괜찮은 어떤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지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뭐 이 두 종목은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기타 종목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뭐 추가 코멘트는 이제 공부방 오셔서 저와 함께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을 이제 도와드리고 나서 좀 기간 대비해서 괜찮은 상승률을 잘 보여주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뛰기 직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호를 하고 그런 자리들을 발굴하려고 애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주 혹은 단기 매매 전략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방송이 끝나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초 중순부터 10월 초반까지 특히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바이오 종목들 중점적으로 또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점 잘 잡아내면서 상승률 오롯이 함께 공략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QR코드 지금 바로 촬영하시게 된다면 전문가님이 계시는 공부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주도주 단타에 대한 내용들 더 깊이 있게 채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문가님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만나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종목을 또 장중에는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가지고 어떤 핸들링 방법을 또 사용하고 계시는지 힌트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입니다. 정진학 딱 3글자 입력해서 바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차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종목과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들이 우리의 시장을 주도를 했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은 사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키워드가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또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의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딱히 오늘 같은 유동성이 특히나 5조대 미만으로 떨어진 이런 시황 속에서 뚜렷한 테마가 저는 경영권 분쟁 테마밖에는 오후장까지 지속적으로 보여진 테마가 경영권 분쟁 테마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 기존에 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경영권 분쟁 테마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줄 텐데 하필 우리가 좀 접근하기 까다롭고 좀 리스크가 큰 이런 경영권 분쟁 테마가 좀 판을 치다 보니까 딱히 우리가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이는 저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볼 종목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조금은 움직임이 괜찮았던 경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경영권 분쟁의 어떤 테마의 힘에 비하면 약간은 한 2, 3등주, 2등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 이제 경영권 분쟁 테마가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어제부터 좀 강한 모습을 다시 이제 조정 이후에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어떤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동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커피 수출에 대한 그 호재 이외에도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도 같이 뭔가 한미사이언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림당 같은 경우도 TA 항공 관련한 어떤 경영권 분쟁 테마에 관련주로 속해 있죠. 그래서 이런 후발주들이 후발주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경영권 분쟁 테마주들이 한미사이언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덩달아서 같이 반응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오후장까지 좋게 이제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테마 관련해서 우크라 재건 관련된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비트코인,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뭐 전진 건설 로봇이나 뭐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어떤 수혜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도 잘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크라 재건 재건에 대한 뉴스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건설주들이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바라봤었던 어떤 오늘장에 주요하게 바라볼 종목들을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동서와 예림당은 상한가를 갖고요. 다만 거래 대금이 조금은 낮았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제 볼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동서랑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장을 어떤 식으로 좀 주도를 했기 때문에 뭐 내일장 흐름 정도까지는 봐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 우리가 오버나잇을 하기에는 좀 꽤나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타점에 오긴 했습니다만 한미사이언스가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어제 종가 베팅 타점에 오긴 했지만 뭐 차트만으로는 다 주식이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료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종가 베팅은 어저께는 한미사이언스를 패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테마에서는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 그나마 오전장 후반과 오후장 초반을 약간은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오후장 막바지, 장 막판에도 약간은 상승세를 잘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이제 종목들은 내일장 오늘이 D면은 내일장이 D+1일이죠. 그래서 내일장 오전장 초반인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조금 더 봐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되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뭐 눌림목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눌림목에서도 이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시세 탄력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제가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영권 분쟁 테마를 1분 봉상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미사이언스가 어제에 이어서 장 초반에 좀 갭 상승을 높게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각도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니까 동서 같은 경우도 좀 반응을 보인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상승세가 나오게 되니까 예린당 같은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 테마도 다시 한번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실 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경영권 분쟁 테마가 좀 형성이 됐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각각의 종목들이 개별 이슈를 달고 개별 호재성 뉴스로 뭔가 상승세를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가 이제 1등의 역할을 했었고 얘가 2등, 3등 이런 역할을 이런 테마가 경영권 분쟁 하나의 테마로서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여기 전까지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커플링되는 이런 현상을 잘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한미사이언스 1등의 어떤 뒷공무니를 쫓아가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오후장에 약간은 이제 다르게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사이언스대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동서는 또 동서대로 이제 움직여주고 이제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권 이제 관련해가지고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또 독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기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티웨이 항공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좀 끌고 오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림당 같은 경우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해주었고요. 기타 후발주들도 뭐 끝까지 잘 따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지만 예림당은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저처럼 주도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예림당을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또다시 뭐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시장에서 좋게 볼 수도 있고요. 그건 내일장을 이제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사실 종가 베팅의 어떤 1순위다라고 이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경영권 분쟁은 접근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트적인 어떤 위치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그 재료적인 부분 때문에 좀 아쉽게 패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오늘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큰 하락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어떤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안 먹고 안 한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종목들을 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왜 어저께 차트적으로는 우리가 종가 베팅 1순위였냐? 자 보시면은 이제 노란 색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노란색 선을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서 슈팅이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마지막에도 살짝 위로 올려놓는 이런 흐름이 이제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큰 슈팅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골드라인 노란 색깔 선 위로 이제 이렇게 올려놓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려놓고 장 막판에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괜찮게 봤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근데 다만 이제 경영권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좀 패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란 색깔 이제 선은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시면은 이제 공부방에서 제가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가지고 이런 어떤 하나의 기준선, 슈팅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런 움직임을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선으로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 이제 보시게 되면 앞에서 이런 상승에 대한 각도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면은 지금 여기 저점으로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점점 가팔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려아연을 보면서 고려아연이 오늘 상한가를 가주지 않았습니까? 뒤쪽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동에 대한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고각으로 서게 되면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파동이 날이 서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조심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사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를 털어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개미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런 어떤 날이선 파동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절대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뉴스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바닥 대비해서 꽤나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과 이제 파동이 각도가 크게 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3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주도주급의 어떤 움직임을 그래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노란 색깔 선 기준으로 돌파했었을 때 우리 장중 베팅 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잘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뭐 플러스 3%는 이제 주고 나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돌파했을 때 이런 거 노란색 선 돌파했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나서 이런 슈팅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준선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예림당 같은 경우도 3분봉상 이제 노란색 선 돌파했을 때 잡아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상한가로 이제 상한가를 닫아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아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67만 원이었었던 거예요. 67만 원. 67만 원에 이제 그 대주주를 빼고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하한가를 장중에 가게 됐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별로 경영권 분쟁 테마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수익을 받더라도 이런 거 이제 한 방 맞게 되면 어차피 앞에서 본 수익을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먹고 그냥 내 기준에 맞는 종목만 골라서 하시는 게 오히려 멀리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고려아연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도 사실 꽤나 많은 상승을 했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에 상승 파동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고 이 상승에 대한 어떤 각도도 최근에 어떤 만들어진 이런 고각도의 상승 파동 때문에 약간은 둔각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이제 앞에 차트를 당겨 보시게 되면 여기도 상당히 이 각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 만들어진 이 상승의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거. 이게 각도가 지금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파동이 위쪽으로 꺾일 때는 조심을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뭐 반등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시가총액이 이게 전일 기준으로 30조 정도 되는데 그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좀 아직도 잘 신기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접근을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파동에 뭐 어디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오늘 강했었죠. 그래서 1분 봉상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 장중에 이제 제 기억으로 10시 한 50분쯤에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단을 뭐 파견을 하겠다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해주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은 독단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뭐 히림이라는 종목이 오후장에 여기서 이제 얘가 잘 유지를 해주니까 따라오는 흐름이 있었지만 뭐 테마의 어떤 강도로 봤을 때는 뭐 한 B급 정도, 이제 A급은 아니고 한 B급 정도 됐었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림이란 종목은 잘 따라왔지만 여기 이 위에 두 종목 말고 이제 아래 두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일신석재가 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잘 상승을 해주었죠. 그걸 시간외에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었고, 그리고 SY라는 이 건설주도 여기서 일신석재가 이제 잘 따라와 주니까 뭔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와의 어떤 테마의 중첩성 같은 느낌으로 좀 같이 잘 따라오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테마의 강도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현대 에버다임은 장중에 우리가 좀 봐볼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 노란색 선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지 지금 지지를 받고 이제 돌아 나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상승 장악형 캔들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와줬을 때 지지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선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노란 색깔 선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음봉, 이제 음봉,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양봉인데 이 양봉의 몸통이 음봉의 몸통보다 큰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상승 장악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이 여기 골드라인을 이제 딛고 나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 에버다임을 오늘 여기서는 이제 따로 공략을 하지는 않았었고 여기서 골드라인을 이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으로 저와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제 분들에게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고요. 내일 뭐 잘 대응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골드라인 위에서 논다라는 점을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신석재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봉상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급등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제 어저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주의 형태가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좋게 봤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추세선의 상단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게 되면은 좀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 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받아 가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수에 대한 얘기도 좀 며칠 전에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 지금 저는 59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90포인트고요. 뭐 이렇게 가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방보다는 저는 하방에 대한 관점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우리가 고버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일신석재랑 비슷한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등주의 형태를 이제 인버스 고버스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와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일신석재에 대한 형태가 좀 꽤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고버스가 안 좋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코스닥이 뭐 한 4%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도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도 잘 현금 비중을 충분히 늘려놓고 관리를 하심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급등이 나왔던 한미사이언스도 골드라인을 가지고 분석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분석 외에도 종목 선정 그리고 종목의 대응법까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자료지 필요하시다면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신청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일괄적으로 모두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정상적이지 못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도 건강하게 매매를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일단 건강한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 게 저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오른쪽처럼 건강하게 몸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상생활에 어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몸을 가질 수가 있게 되듯이 이제 좋은 종목을 내 계좌에 먹이셔야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건강한 계좌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최우선적으로 좀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안 좋은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계좌에 먹이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내 계좌가 망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과 좋은 차트를 공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일 강한 이제 1등주만을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도 제 기준에 오지 않으면은 따로 무리해서 공략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 선정과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시기로 우리가 주도주를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느냐 여쭤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이 상한가 갈 때 이제 따라 들어갔었고요. 다음 날에 이제 슈팅을 줬을 때 10% 정도 이제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에서 다시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서 4% 반등에 익절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종가 베팅 때 종가 베팅해서 이제 4에서 5% 정도 익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해 보시면은 우리가 스윙 못지않게 어떤 연속성 있는 매매를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중도 스윙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타는 뭐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 손절을 한다고 하면은 스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보통 10%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단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강한 모습을 보일 때 이제 매일매일 뭐 트레이딩하는 이런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되면 저렇게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한 종목이 나왔을 때 저와 함께 주도주 데이 트레이딩을 해나가실 분들은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저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R코드 그리고 문자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시간 계속해서 5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하시고 혹은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세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식 PT쌤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건강한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님, 그럼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설명도 좀 간략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일단 골드라인 기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지 않으시고 물렸다고 계좌를 외면하지 않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단타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은 세력의 방향성이
상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사용하시려면 기준봉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기준봉이 무엇이냐면 이제 일봉상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저는 기준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출현하고 나서 3분봉상 주가가 골드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캔들이 일봉상의 기준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N자를 주가의 어떤 모양이 이 N자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자 이후에 여기 보이시는 N자 이후에 주가가 이제 여기서 골드라인을 지지받고 돌아 나갈 때 이런 데가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위쪽에 있을 때는 강세, 밑에 있을 때는 약세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이제 돌파했을 때 이런 데서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QR 찍고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골드라인을 활용해서 어려운 시장을 좀 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자료집을 통해서 더 다채로운 내용들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풍부한 투자 아이디어들 그리고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QR코드 스캔하시고 받아보시면 되겠죠.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뭐니 해도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라는 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네. 준비된 종목 바로 오픈해 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 가지고 나와봤고요. 올릭스라는 이제 비만 치료제로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간략하게 좀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 종목이 뭐 비만 치료제와도 엮여 있지만 이 RNA 간섭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병들에 대한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대 흉터, 그러니까 큰 흉터를 이제 감추는 그런 치료제나 뭐 탈모 치료제로도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체 개발 어떤 비만 치료제를 자체 개발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논의 중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대표가 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봉상 이 종목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 몇 년 동안에 한 2, 3년 동안의 강한 하락 추세를 지금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뭐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횡보 이후에 위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굉장히 잘 터져주고 있죠. 그래서 일봉상을 조금 가깝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저는 여기 이 구간에서 뭔가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손절을 잡고 이런 데서 분할 매수 전략 대응이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릭스라는 종목도 앞으로의 흐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이 안 좋은 날만 제가 방송에 출연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냥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거래대금이 다시 이제 뭐 6조대, 7조대로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우리 시장 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을 내가 태울 수 있는 그런 깔끔하고 좋은 종목에 본비중을 넣어서 괜찮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PT쌤 정진학이었습니다. 네, 시장은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전문가님이 방송을 통해 공략해주신 비만 치료제 종목들은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오늘의 종목도 그럴 수 있을지 함께 퍼포먼스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릴 거고요. 내일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